네, 이번 책은 센스티브라고 하는 책입니다. 센스티브. 네, 음, 네, 일자 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고요. 그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 주변에서 좀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 있죠. 사회생활을 좀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성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죠. 그 우리 주변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 좀 있죠.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기엔 조금 민감해서 함께 있다 보면 약간은 불편하거나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권의 나라들이 공동체 문화가 강한 편이라 튀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되게 주의를 끌죠. 그리고 문제아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은 남들보다 더 민감한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지 다를 뿐인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다를 뿐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면서 안내서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성격이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편인데요. 이런 류의 책을 읽기 전에는 제가 개인주의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성향인가 하고 깊이 고민해 본 적도 있는데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밝은 편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게 막 눈에 보이는데요. 어선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성격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선에 어, 말 그대로 섬세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제가 가졌구나. 제 성격이 좀 그런 면이 있구나를 알고서는 스스로를 대하기 조금 편해졌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주었듯이 다른 분에게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민감한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하나씩 점검하듯 읽으면 좋을 책인데요.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10개 정도 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민감한 자신을 만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흔히 말하듯이 성격이 털털하신 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답답하거나 혹은 갖다 붙이는 식의 이야기 전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성격에 따라 책을 읽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자 일자 샌드는요, 상담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매우 민감한 성향의 소유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녀 역시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축을 찾지 못하고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데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독자들도 스스로 민감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답니다. 어쨌든 이 책은 민감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자신이 사회 구성으로서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람에게 또 다른 시각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점으로 여겼던 것들이 장점일 수 있고 잘 훈련만 한다면 강점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해줄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 학자였던 칼 융은 인류의 4분의 1 정도는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추산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갖게 되는 열등함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민감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특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책에 대한 설명은 챕터별로 큰 흐름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나갈 텐데요.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번부터는 블로그를 좀 이용해서 블로그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을 생각이에요. 그 아래 보면은 그 동영상을 설명하는 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가서 한번 클릭하면 이제 한번 전체 내용들과 자료들을 다 검색해보고 검토해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이거 작업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어서는 이 분량상의 한계가 좀 많더라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게 됐고요. 큰 흐름에 대한 설명하고 주요 세부 사항들 들을 점검하는 정도를 일단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디테일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블로그에서 참고 자료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한번 점검해 보이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한번 책들을 좀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의 자신의 좀 민감도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지가 책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들도 블로그에 본인이 한번 이 책을 읽지 않으셔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놨으니까 한번 자기가 얼만큼 민감한지 민감도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좀 약간 민감한 성향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이 정도 하고요. 설명하면서 한 권 더 책을 하자면요. 사람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잘한 책이 있다면 여기 이 책인데요. 일레인 아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쪽 민감한 성향에 관련돼서는 거의 권위자고요. 또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이쪽 책들을 우리나라에도 한 4권, 5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걸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일단 Highly Sensitive라고 하는 이 책, Sensitive라고 번역된 이 책을 갖다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표지를 보면요. 제일 앞에 보면은 이게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Sensitive라고 하는 표지가 있고요. 저는 여기 같이 책을 나누고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의 목적이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뭐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서로 성장해가는 것, 삶이 그 사람을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블로그하고 이제 북튜버라고 하죠.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을 북튜버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뭐 1000권 읽었다, 뭐 2000권 읽었다,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이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긴 한데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읽었다고 저도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긴 하지만 읽었던 책들을 이것을 갖다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아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공유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 말고 가능하면 책을 그대로 같이 한번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얻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일단은 책 보시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고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8페이지의 프롤로그에 보면요. 나는 나 자신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당신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양으로 측정하지 않고 질로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이든 결과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어떤 승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칼 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칼 융이 했던 이야기를 잠깐 좀 읽어보면서 같이 나눠볼게요. 이 내용입니다.
극도의 민감성은 인격을 풍요롭게 만든다. 단지 비정상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러한 장점이 매우 심각한 단점으로 바뀐다. 그것은 민감한 사람들의 침착하고 신중한 성향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도의 민감성을 본질적으로 병적인 성격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민감한 것에 장점들이 있으니까 틀린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의 장점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4분의 1을 병적인 사람으로 규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한 4분의 1 정도는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민감함은 신이 주신 최고의 감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네, 책에 있는 목차를 봐보죠. 자, 1장은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들. 1장, 2장 중요하더라고요. 1장, 2장, 3장, 4장까지만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 다 보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1장부터 4장 정도까지만 정리하고요. 나머지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7장, 8장, 9장은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민감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저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자, 20페이지입니다. 민감한 것과 내향적인 것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5사람 중 1사람은 20%네요. 5명 중에 1명이니까 20%가 되겠네요. 남들보다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고등 동물들도 매우 민감한 유형과 회복력이 더 강한 레실리언트,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되는 이 책 정말 좋은데 나중에 한번 소개해 볼게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대체로 후자가 더 모험을 좋아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민감한 그런 부류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 임상 심리학자인 일레인 아론, 이 사람이 아까 설명했던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아론은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책입니다. 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리는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들 중 30%가 사회적으로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향성과 민감성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향적인 사람이 민감하고,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이 다 내향적인 게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테스트 해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람으로,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선에 민감한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감한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좀 받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민감한 사람들은 남을 돕고 돕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될 것이다.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쉽게 영향을 받고 정신적인 상처도 많이 받는다.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분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우선 그 관계에 대한 자신의 사고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당신은 이 사람은 내게 화가 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은 무척 낙심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처럼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힘든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막 돕고 책임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되게. 40페이지 보죠. 당신이 개입해서 책임을 떠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일단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면 당신은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고
당신의 신경 시스템은 균형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세상의 모든 일을 책임질 수는 없다. 누구도 세상의 모든 일을 책임질 수는 없다.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떠맡는 것이 된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그들에게 좋은 경험일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그쵸? 무조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서 막 스스로 그 힘든 상황이 막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부분들도 도덕적인 부분인데요. 기준이 높아요. 생각보다 기준이 높아가지고 이것저것 문제를 좀 스스로 많이 자기를 막 괴롭히죠. 그 내용을 한번 좀 검토해 볼까요? 네. 남들보다 높은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 판단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도 높고요. 그 다음에 민감한 행동 판단의 기준도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사려 깊어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깊이 배려해야 한다. 책임감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존감과 자신감은 다르다. 자존감은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깊은 가치를 아는 것이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대한 믿음이다. 그죠? 자존감과 자신감. 자존감과 자신감. 당연히 다르겠죠. 네. 남들보다 민감한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뭐 쭉 설명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민감한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는 이유가 높은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는 한계들 그것을 자신의 무능이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돌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네. 민감성이 좀 높은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순환들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높은 기준을 세우고 다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악순환은 자신의 자아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이 부과한 과도한 요구 때문에 탈진하게 된다. 지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성향은 당신을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만든다. 그렇죠. 기준치가 높아서 그래요. 이 기준치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악순환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세요. 네. 기준을 낮추려면 어떻게 될까? 그때 이제 자신에게 한번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죠. 보죠. 기준을 낮추면 남들에게서 소외당하거나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완전히 비현실적인 우려는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몇 명의 친구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단지 이익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못 끊죠. 착한 사람들은. 착한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잃으면서까지도 착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짓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친구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의 우정의 편리함 외에 더 중요한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옳은 일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노력을 멈춰야 한다. 지금까지 남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일면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했다면 이제 그런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 심쿵.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포기하고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때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도 사람들이 당신을 그룹이나 공동체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여전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더군다나 나이가 좀 있으면은 상대가 실수하는 것들 웬만한 것들은 또 커버를 해줘요.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상대도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해줘요. 본인만 착한 거 말고 다른 사람도 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좀 집중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당신이 남들보다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민감성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거죠. 오른쪽에 여기에 시간들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서 잠깐 한번 점검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자기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과의 또 이제 멀어짐이 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깊은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능력. 자, 보죠. 첫 장부터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 얘기하네요. 쏟으면 안 되나? 그러나 그런 관계를 오래 이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회적인 에너지를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힘들죠. 그러므로 당신은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관계들을 잘 분석하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꼭 필요한데 에너지를 딱 쓸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의 정도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갑자기 모기가 있네.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민감한 사람들은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한다. 민감한 사람들은 대개 대화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깊이 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걸 주로 좋아하죠. 당신은 피상적인 대화가 지속되면 지루하고 피곤할 것이다. 대화를 깊은 단계로 끌어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이다. 제가 주로 이렇습니다. 침묵은 깊이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내담자와 상담할 때 한참 침묵하면 다음 대화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화 도중에 공백이 생기면 불편해하고 말을 더 빨리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침묵이 깊이의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대화를 더 일관성 없고 피상적인 단계에 머무르게 한다. 대화도 멈추면 굉장히 긴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죠. 네. 어선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신을 좀 보호하고 대화의 깊이들을 좀 조율하고 그러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부분에 4, 5, 6, 7, 8, 9장까지 쭉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세세한 내용들을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끝까지 읽으시면 229페이지에 민감한 사람들이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해요. 저는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외부의 자극은 줄이고 내면은 풍부하게 해서 이렇게 영감을 부르는 활동, 책 읽고 라디오 듣고 영화 가고 콘서트 가고 타인에게 긍정적 기운을 받는 활동 이렇게 쭉 설명해요. 이렇게. 몸에 유익한 활동을 해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자신을 표현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동영상들을 이제 잠시 딱 클릭해서 일시정지를 할 수 있죠. 일시정지해서 한번 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보실 수가 있겠죠. 감각을 즐겁게 해라. 영혼을 죽게 해라. 그 다음에 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요. 당신이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저는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주 매우 민감한 거는 아니고 그냥 민감한 정도. 민감한데 사회생활을 즐기는 성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성도 이제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민감한 성향을 갖고 있는. 다행히 이제
삐뚤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네. 이렇게 한번 천천히 보시면 이 내용들은 그 블로그에 같이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훑어봤는데요. 실제로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나쁜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가라든지 미술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신의 세계도 있고 그다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민감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게 포인트고요. 민감한 게 문제가 아닌 만큼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아름다움도 있고 그다음에 귀중함도 있고 소중함도 있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거죠. 단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괜히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체 내용들을 한꺼번에 빠르게 읽지 마시고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자신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니까 도움이 좀 돼요. 도움 좀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이 책에 대한 평점을 좀 매기려고 하는데요. 평점을 매기는 것은 뒤에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이 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별점 4개를 줬습니다. 가독성, 책을 얼만큼 쉽게 읽혀지냐, 눈에 잘 들어오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 쉽게 읽혔어요. 이제 글자도 크고. 논리성은 이분이 나름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논리성도 좋았고요. 전문성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글은 쉽게 썼는데 전문적인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었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어요. 만약에 어떤 걸 설명할 때도 예를 들고 설명하면서 굉장히 쉽게 풀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심리학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들으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율에 4개를 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